안녕하세요. 강화일기 25번째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강화뉴스의 박지영 기자하고 소영성 최덕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따로따로 좀 얘기한 면이 있었는데 오늘은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우리 박지영 기자가 사전적 의미를 좀 정리해 오셨다고요? 특성이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일단 코로나 이전과 이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네. 대한 부분인데요. 네.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언택트 문화, 비접촉 문화죠. 네, 네. 이게 이제 확산되고 있고 네. 이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사회에 변화가 올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특징들 몇 개를 좀 정리할 수 있다며요. 예, 뭐 일단은 전통적인 선진국 개념이 변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이 부상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언택트 문화의 확산, 그다음에 뭐 원격 수업, 재택근무 증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전통적 선진국 개념 변화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경제 수준이라든가 산업 발달 정도를 가지고 선진국을 이제 평가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미국, 일본, 독일, 뭐 프랑스, 영국 다 대부분 이제 코로나에 대응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대응을 못하기로 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오히려 선진국이라고 그동안에 평가받지 못했던 한국이 떴는데 이제 핵심은 위기 대응력입니다. 이런 이제 그동안 위기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전염병에 있어서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대응을 못한 거죠. 미국은 뭐 자연재해도 예전에 미시시피가 막 범람하고 그럴 때 막 엉망이었잖아요. 이미 미국은 선진국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워낙 이제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기존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실태를 좀 제대로 보고 우리도 잘하는 면이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자부심 가졌는데 특히 우리 국민들의 참여도가 높았다는 게 어떤 선진국 개념의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평가받는 게 이제 국가적인 대응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건데 일단 의료 시스템이 서구 선진국보다 좋다 이런 평가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의식, 높은 이제 시민의식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각광받는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잘 활용해가지고 뭐 진단 검사라든가 격리 조치라든가 확진자 공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뭐 비판도 받지만 그런 것들이 서구 선진국보다는 월등히.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그런 걸 느꼈는데 강화에서는 사실 뭐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가 강화에서는 외부에서 유입된 거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좀 아까 박지영 기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강화에서는 실제 그랬을까? 강화가 과연 선진국다운 면모가 있었을까? 우리 최 대표님은 예전에 강화 대교에서 발열 검사가 좀 비선진적이다, 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강화는 별로 선진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쇄하면 코로나를 지킬 수가 있겠죠. 근데 한국의 지금 특징은 뭐냐면 자유를 주면서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중국 방식 같은 거죠. 그렇죠. 폐쇄해서 막아보자는 식의. 그러니까 폐쇄를 하더라도 조금 더 IT라든가 시민의식이라든가 이걸 접목시켜서 더 좀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일방적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초기에는 강화로 발열 검사를 하는 바람에 마이너스 효과도 있었지만 플러스 효과도 있어요. 관광객들이 청정지역으로 강화를 선정을 함으로써 속도는 늦지만 많은 관광객이 유입해서 그냥 단지 발열 체크만 했을 뿐인데 안전한 지대로 생각할 수 있던 거는 플러스 효과로 홍보 효과. 근데 그 반면에 그로 인한 거의 4억 원 이상의 지불을 하는 비용도 들고 또 국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겪어야 될 불편도 상당히 있었죠. 하여튼 그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박지영 기자도 강화도 과연 그러면 선진국다운 모습이었을까? 이 코로나
대한 것이? 글쎄요, 뭐 저는 뭐 그 지점에 있어서는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고요. 네. 그냥 이제 전체적인 거는 우리나라 전체가 잘했으니까 묻어가는 거 있고요. 강화는 별 특징적인 건 아니었다. 오히려 역행하는 거였죠. 네. 이제 저기 대교를 그 막고 발열 체크를 한다라는 거는 뭐 할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간에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들면 개선도 하고 멈추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이 되고 하더라도 더 좀 세련되게 그렇죠.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지 않습니까? 공감대가 저는 그 여기 노인분들은 공감대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IT 접목도 좀 안 된 편이고 그렇죠. 좀 한마디로 무식한 방법을 쓴 거죠. 강화에서는 좀 이 개념이 좀 제대로 좀 적용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아까 친환경이 부각됐다고 그랬는데 물론 갈수록 친환경에 대한 그 호응도나 이런 거 높아지는데 이번에 더더욱 그랬다는 거죠? 아니요, 이게 이제 코로나의 역설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제 생활이 이제 그 줄어들거나 이제 그 닫히면서 이제 그 경제가 마비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공해가 줄어들고 그렇죠. 공해가 줄어들고 환경이 깨끗해지는 거죠. 저희가 이제 봄철만 이게 봄철이었잖아요. 저 미세먼지가 심할 시기였는데 상대적으로 덜 심했죠. 그렇죠. 올해는 큰 고생 안 하고 넘어갔죠. 그렇죠. 이제 한국 자체에서 발생되는 것도 적었고 중국으로부터 오는 게 확실히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여기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라졌던 물고기들이 다시 나타나고 그런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가 왜 발생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그 야생동물의 세계를 너무 많이 침범을 했고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이제 살 데가 없으니까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매개체에 의해서 인간한테 전염병을 옮기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친환경에 대한 어떤 인식들은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강화 사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특별히 부각된 게 있나요 혹시? 특별한 건 없는 강화는 원래 뭐 농촌 지역이고 뭐 자연환경이 좋은 데니까 특별히 더 그러니까 원래 나빴던 데가 조금 좋아지면 확 티가 나는데 우리는 워낙 괜찮은 데니까. 그래요. 요 지점 넘어가고요. 아까 그다음에 또 하나 특성이 이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됐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것 좀 설명하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어제 저희 이제 강화뉴스 8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저희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원래 그 5월 초가 저희 창립 기념일인데 계속 이제 미뤘고요. 사실은 뭐 저희 재정 문제도 있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었고 이제 건너뛸 수는 없었고 이제 했는데 이제 미루다 이제 6월 이제 말까지 이제 미뤄졌는데 문제는 이걸 하면서도 제대로 홍보를 못했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못한 거죠. 오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한편에서는 야 굳이 그걸 해야 돼? 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저희가 행사를 치르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모든 모임이나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모여서 뭘 한다는 게 굉장히 꺼림직하고 불편하고 이제 이런 사회로 되지 않았나. 이제 아직 이게 이제 문화로까지, 그러니까 비접촉하는 것들이 문화로까지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하는, 어제 또 우리 노래를 불러주셨던 천연희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즐겁게 같이 모여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흥겨운 시간을 가질 날이 향후에 올까요?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문화로까지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이제 우리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부분, 대면 접촉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지 않나. 이것도 도시보다는 우리가 강화가 심하진 않지만 강화에서도 역시 그런 부분 일상생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어르신들 참 문제인데요. 어르신들이 마을에 가는 그렇죠. 이제 다 이제 문을 닫고 운영을 안 하니까 복지 시설이라든가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노인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복지 시설도 그렇고 노인정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못 가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집에만 계셔야 되고 심심하고 참 이런 것도 이게 계속 장기화된다면 뭐 새로운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겠다. 어르신들
좀 더 그럴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렇죠. 즐길 수가 있는데 온라인도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은 좀 덜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그냥 논밭에서 그냥 일만 하는 걸로 소유를 한다고. 또 뭐 그렇게라도 해소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노인정에 가서 특히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자녀들이 뭐죠? 찾아오는 거 방문도 자제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한 뭐 좋은 대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농촌이라는 사회가 좀 거리가 있잖아요. 다들 이렇게 주거공간이 흩어져 있는데 어쨌든 정기적으로 뭐 그 농촌에서 뭔가 행사를 한다든가 마을 잔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어렵게 될 상황이니까 뭐 상관없는 그런 게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도 있지만 참 그런 것들이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이나 그 지역사회에서 좀 검토해야 될,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에 넘어가죠. 그다음 또 하나의 큰 특징이 뭐 원격 수업, 학교, 그다음에 재택근무, 기업체 이런 것들이 뭐 되게 확산됐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대표님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원격 수업은 예를 들어 우리가 경험해보지 교육계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최근에 세종청사에서부터 국회까지 가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 소송까지도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생들의 요구를 잘 귀담아서 반영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뭐 알바도 요즘에 자리가 없거든요. 어렵게 그 등록금 모았는데 수업도 충실하게 안 되고, 그리고 또 강도 높은 무슨 요구 뭐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교육계에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 거기 뭐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도 마찬가지죠. 저도 들어갔는데요. 우리 학생이 같은 반 학생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리엔테이션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뭐 했는데 1분 대면 수업도 하고 그게 뭐 일방적이지 않아요. 나는 대학원의 교육이랑 쌍방적이고 교수와 나의 어떤 의견도 좁히고 소통도 하고 그런 거를 기대했는데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일방적이죠. 당신들은 뭐 학생이고 우리는 교수다. 근데 소송을 제기하려고 지금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점도 있지만 또 제가 최근에 만나 뵀던 이제 대학 강의를 나가시는 교수님이신데 그 본인은 되게 힘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대학생 수업도 하고 대학 수업도 하고 대학원 수업도 하시는 분인데 이제 대학원 수업은 좀 편한데 대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그 강의 준비를 해야 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야죠. 그게 이제 부과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뭐 저희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봐도 이제 그 예전처럼 학생들을 이렇게 하는 업무는 많이 줄었지만 또 이 부대적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그 관련된 그 엄청난 서류라든가 업무가 늘어나고 또 아이들도 온라인 또 교육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야 이게 절대적인 평가로 봐서는 예전보다 뭐 좀 업무가 월급은 그대로 받으면서 좀 줄지 않았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또 교육 그 당국이나 당국이 아니죠 이제 학교라든가 또 선생님들의 교사의 입장에서는 또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이제 끝나면 상관없는데 이게 지속이 될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은 수업권을 침해받고 많은 그 등록금 내고 이제 적은 수업을 받고 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또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로 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 원격 수업이나 재택근무 이런 거에 대한 그 새로운 그 방침과 대책들이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방송대 같은 경우가 뭐 수십 년째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뭐랄까 혼선이 적은 데가 방송대일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는 워낙에 그래서
방통대 방식 말고는 대안이 있을까? 네. 5분 남았습니다. 예,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네. 어쨌든 이거는 네. 지금 초유의 일이잖아요. 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네.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시행착오 속에서 네. 새로운 대안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생각을 그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특성들은 강화 사회에는 정말 심각한 큰 영향이 좀 없었다.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던 것 같아요. 이런 특성들을 보면 뭐 재택근무들, 뭐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가장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강화 사회 변화가 큰 거는 관광객 문제였거든요. 아까 이제 그 대교에서의 그 발열 체크 문제도 관광객 문제하고 연결됐었는데 이 코로나19 이후에 관광객들이 변화가 어떤지 우리 저 최덕근 대표님은 카페 운영하시니까 더 잘 알 텐데 혹시 박정희 네. 코로나19 이후에 강화에 유입되는 관광객 그 대수, 차량 대수나 이런 것도 통계가 그건 들어왔는데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아마 이게 네. 저기는 있을 텐데 아마 그 이 공공 관광객 그 저기 입장하는데 거기가 다 열었으면은 거기에 들어오는 그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수를 봄에 첫 번째로 고려산의 진달래 축제 그럼 뭐 한 30만 명이 온다고 했으니까 네. 그 인원은 일단 감소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공공기관에서 다 클로징을 했으니까 네. 거기로 오는 인원수 다 됐고 네. 다 없어졌고 단지 기존에 있는 인원들도 네. 뭐 분산됐죠. 네. 그 다음에 뭐 준비 많이 특히 꽃을 준비한 뭐 유채꽃 네. 축제 뭐 이런 데는 뭐 네. 광화문에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네. 집에서 보는 관광. 네. 그래갖고 이거는 뭐 이제 폭망으로 뭐 얘기해야죠. 그 네. 어렵게 유채꽃을 준비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뭐 전혀 네. 수익을 창출 못한. 근데 관광객 유입이 초기에는 또 상당히 적었다가 후반기 들어서면서는 진정세 들어서는 굉장히 또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발열 체크 바로 직전에 최대 피크였어요. 네. 그 다음에 반감했죠. 줄었다가? 네. 발열 체크 때문에 줄었는데 네. 이제 상대적이죠. 네. 상대적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지역이 워낙 코로나를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강화군에 몰린 거죠. 네. 이제 줄긴 절대적인 숫자는 줄었지만 네. 상대적인 숫자는 늘었다. 네. 강하다가 네. 청정 지역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명암이 있어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더 불편하고 어려운 게 있고 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좋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아까 네. 대표적인 게 환경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향후에 이제 코로나가 뭐 금방 종식이 돼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장기화가 된다면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겠다라는 네.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가령 강화에 있어서 관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 네.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관광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좀 높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코로나가 발생된 게 환경 오염이라든가 뭐 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네. 조금 더 환경을 좀 더 보호하는 네. 면서도 관광의 수요를 또 해결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관광객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관광 엔조이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좀 새롭게 좀 더 그 좁은 장소에서 바글바글 뭐 이런 관광이었다면 네. 조금 더 좀 환경 오염을 덜 시키는 방식으로 자연을 좀 접하고 느낄 수 있는 네. 새로운 어떤 좀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관점 하에서 관광의 컨텐츠들도 좀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펜션도 그 단체로 오는 그런 큰 펜션은 잘 안 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 뭐 개별적으로 몇 명씩 오는 그런 짜잘한 것들로 운영하는 데들은 뭐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투지대기 넘어서 로얄 워터파크 같은 건 올해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 거기 이제 그 단체로 주로 많이 가고 예.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이제 우리 지역에 뭐 옥토끼 같은 데는 네. 뭐 대량으로 버스가 뭐 하루에도 뭐 24시 이상으로 관광차를 월등 차들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대단위로 오는 실내의 관광지는 아니고 네. 많은 사람들이 동막 해수욕장으로 가는데 네. 거기서 동막에서 그냥 갯벌에서 노는 거예요. 갈매기에 그냥 새우깡 주면서. 네. 그러니까
관광객이 실제 많이 왔지만 네. 실제 그분들이 지출하는 금액은 네. 크지 않다. 네. 그래서 뭐 유명한 실내 관광지보다는 네. 야외에 오픈된 곳 이런 곳이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각광을 받는 곳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루지라든가 뭐 조양방직이라든가 이렇게 핫플레이스들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관광 변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대규모 관광시설을 조성해야지 관광산업이 부흥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제 향후에는 그게 불가능하기도 하고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좀 우리 저희 뭐 패스트푸드, 슬로우푸드 얘기하는 것처럼 슬로우 관광을 그래서 조금 더 밀집되지 않고 조금 더 자연과 환경을 덜 훼손시키면서 좀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실은 아이템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잘한, 그렇죠. 자잘한 다양한 것. 그렇죠. 사람들의 입맛에 다양하게 부응할 수 있는. 그렇죠. 최근에 저희는 인스타를 많이 스터디를 하는데 시리비 자연체험장 예약제입니다. 아주 뭐 많이 올라와요. 얼마나 오는지 모르지만 한 3시간 정도 허용하고 예약제거든요. 철저히 예약제로 인한 인원의 관리 이런 거를 통한 그렇게 우리가 핫하지 않았던 곳이 우리가 핫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강화 같은 데는 수도권에 가까운 농촌 지역이니까 어떤 뭐 큰 유락 시설이 아니더라도 그 뭐 갯벌이든 뭐 들판이든 뭐 돈대든 이런 자잘한 것들을 그렇죠. 이쪽으로 쭉 분산되는 그런 관광이 앞으로 더 유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좀 관광시설을 이렇게 뭐 정비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아주 좀 예를 들어서 강화업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렇죠. 깔끔하지 못하면 그런 섬세하고 작은 부분을 이제 잘 다듬는 작업들 기본적으로 좀 깨끗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불편한 것들 좀 해소시키고 이렇게 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인프라를 좀 구축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 행정이 또 해야 될 역할이 큰데 농촌 지역은 또 군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큰 관광지를 기획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런 여러 곳에 포진되어 있는 자잘한 것들을 좀 행정이 도와줘요.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거라든가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곳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쭉 잘 쓰자. 그렇죠. 강화에는 가면 공중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광 자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쓰레기 넘쳐나고요. 쓰레기를 제때제때 치운다던가 화장실을 깨끗하게 한다던가 도시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좀 깨끗하게 좀 정비를 좀 한다던가 이런 데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약간의 결론일 수 있겠네요. 쓸데없는 고려장터 이런 거 막 수십 억씩 들어가지고 만들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건 이제 그렇죠.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그렇게 해갖고 좀 한두 개 뜨게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쭉 늘어놓고 다양한 것을 좀, 좀 즐길 수 있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돈대도요. 돈대도 가면 강화구는 참 돈대를 좀 아기자기하게 잘 정비해놨다 이런 느낌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면 굉장히 좀 생뚱맞거나 아니면 이거 관리가 좀 제대로 되고 있어 이런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문화재라도 사실은 잘 정비하는 게 사실은 관광객들을 끄는. 그렇죠. 뭐 피라미드 같은 거 아니더라도 어디가 한적한데 오붓한 돈대가 있으면 거기에 뭐 친구들하고 한 서너 명이 이렇게 찾아가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행정이 좀 그런 걸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럼 최 대표님 입장에서는 민간 차원의 정도는 우리 민간도 다 개인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지점을 잘 찾아가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트렌드인데요. 작년 대비 올해의 특징은 저기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해안도로 토요일 날 보면 그냥 전부 캠핑 쪽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거기 뭐 날파리하고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유등을 갖다가 설치한다든가 원래 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고 그래서 여하튼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트렌드는 거기는 꽉꽉 차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이 강화 정책, 논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유등 있는데 한 군데를 봤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저 집 쌀을 사야겠다 갔더니 농촌연구소예요. 근데 농촌연구소 유등이 뭐죠? 벌레를 유도하는 유도등. 그러면은
그러면 논 한가운데서 네. 벌레들이 뭐예요? 그 유도들 모이면 다 모여. 근데 건강에한테 어떤 게 좋다는 거죠? 아니요. 벌레들이 죽죠. 그런데 네, 그걸 갖다 물리적으로 다시 말하면 화학적으로 약을 뿌려갖고 벌레 유충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물리적으로 죽이니까 네. 굉장히 안전한 거죠. 친환경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저는 관광객한테는 뭐가 좋은 거죠? 아니 벌레들이 없죠. 아, 지금 세븐일레븐 저기 이제 여기 캠핑 같은 거 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벌레들이 캠핑뿐만 아니고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편의점에 한번 가보세요. 그 하루살이가 완전 천지입니다. 네. 그 하루살이들이 떨어지는데 천정에서 밑에 제품들이 떨어지고요. 네. 거긴 수시로 닦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저희는 없어요. 네. 제가 알려주겠다고 몰래 해놨거든요. 네. 근데 안 알려주죠. 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알려주면 그 가치를 모르니까. 나중에 어떤 등에서 하루살이가 덤비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해서 네. 아주 뭐랄까 그냥 우리가 그냥 느꼈던 거 있잖아요. 파리랑 모기는 모기약으로 죽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유두등으로 집집마다 하나 들면 아주 청정한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럼 민간에서도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또 행정도 그런 걸 지원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관광객들이 올 때 강화는 갔더니 정말 그 벌레도 별로 없고 뭐 편하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 관점, 마인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럴 필요도 있다고 봐요. 관광객들이 와서 그 쓰레기 버리고 환경 오염 시킬 거면 당신들 오지 마. 라는 자세로 굉장히 기본적인 정비들은 깨끗하게 잘 해놓고 청소 관련된 것도 잘 해놓고 그렇지만 그런 걸 위반하거나 질서를 안 지키는 관광객들한테는 페널티를 가한다. 그래서 당신 같은 관광객은 필요 없어.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강화도의 자연과 문화는 너무 소중하니까 당신들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적으로 관광을 하려면 여기를 잘 보존해야 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실은 관광 정책을 좀 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무조건 끌어오는 게 다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 세계적인 변화라든가 이걸 짚어보면서 강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제 짚어봤는데 나름 또 의미 있는 결론이 났네요. 그러니까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그럴 테니까 강화 같은 농촌 사회에서 그 소규모의 다양한 관광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그런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또 바꿔나가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